안녕하세요. 포토샵 명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로 전후 작업 세팅과 작업 방법의 노하우를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 카메라로 열고요. 이미지를 하나 디플리케이트 하고요. 카메라로를 엽니다. 보통 카메라로를 열면은 그냥 하나에서 작업을 하죠. 보통은 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전의 모습, 원본의 모습의 상태를 보고 작업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가 열리게 되면 물론 여기서 작업을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해도 되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하단에 있죠. 요 세팅을 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요 레프트 라이트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 체크를 해놓고요. 나머지 체크를 다 풀어줍니다. 저는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기본 세팅은 그대로 놓고요. 요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OK를 누릅니다.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되게 하려면은 단축키 Q라고 누르면 되겠죠. 키보드에 Q를 누르게 되면 좌우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걸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죠. 여러 개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버튼들이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작업에서는 오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토를 걸렸더니 베이직에 가장 기본적인 게 자동으로 잡혔습니다. 최적화가 된다는 얘기겠죠. 화이트 밸런스에도 오토를 놓겠습니다. 자, 오토였을 때의 모습이에요. 일단 오토의 모습은 이 이미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들을 그냥 표준 포토샵에서 카메라 로우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을 오토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작업의 결과물이 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일단 잡아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틀릴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나서 오토로 놓고 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기준점이 생겼죠. 아, 여기가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게 좋겠구나. 약간 붉은 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오토 기능이 들어가서 좀 차가운 느낌으로 세팅이 됐고요. 따뜻한 느낌에서 차가운 느낌이 됐고요. 그리고 뭐 대비라든지 밝기라든지 조금 어둡다 생각하고 또 대비가 조금 올라갔고 너무 밝은 영역을 조금 밝지 않게끔 만들었고요. 좀 어둡다 생각된 부분을 좀 밝게 만들었고요.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 있죠. 흰색에 대한 거는 완전 밝은 영역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어두운 영역이 너무 좀 밝아지니까 조금 어둡게 갔습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과 바이브런스를 조금 올렸네요. 올렸습니다. 바로 답이 나왔죠. 이건 답이 아니지만 가는 길을 1차적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거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꼭 오토로 돌려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비교를 하면서. 자, 그러면은 이게 기준이었죠. 자, 오토의 기준을 이제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버튼이 여기 있죠. 지금 요 버튼은 현재 만들어 놓은 세팅을 이쪽으로 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똑같은 게 되겠죠. 얘랑 똑같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단축키를 꼭 익혀주세요. 요렇게 오토를 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가지고 얘는 원본 있죠. 얘를 기준으로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오토를 돌리고 나서 오토를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작업을 하겠다. 그쵸? 그러면은 오토에서는 얘를 스위치를 해보면 나오죠. 여기 224입니다. 화이트 밸런스 먼저 한번 맞춰볼까요? 화이트 밸런스는 2하고 24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 정도 가보고요. 가다 보면 더 괜찮을 수도 있죠. 2가 아니고 12가 난도 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얘는 24로 떨궜는데 조금 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P키를 누르고 익스포저 값은 0.3입니다. 지금 요 값에서 나는 0.32보다는 0.1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P키를 누르고요. 콘트라스트 보겠습니다. 대비값은 나는 조금 5였지만 나는 10을 주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마이너스 39로 잡혀 있어요. 다시 P키를 누르고요. 나는 너무 어두운 것보다는 살짝 어두운 게 난데 갈 수 있는 거죠. 자, 조금만 덜 어둡게 다시 P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 섀도우를 50까지 올렸습니다. 여기서는 나는 섀도우를 29까지만 올려야겠다. 자, 다시요. 화이트는 0이고요. 다시 P키 누르고 화이트는 나는 0보다는 조금 더 밝은 영역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올리면 되는 거죠. 다시 P키 마이너스 18입니다. 자, 여기서는 나는 많이 어둡게 가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6 다시 P키 두고요. 나머지 나는 클래러티를 이용해서 좀 더 또렷하게 만들고 싶은데 여기 얘가 아니구나. 헷갈려 하지 마세요. 본인이 작업하는 거 P키를 누르면서 어떤 게 본인이 작업하는 거지 수치를 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단이 여기 있죠. 여기 나는 클래러티를 올리고 싶다. 그리고 DH 값은 0이지만 나는 조금 전체적인 어두움을 좀 살짝 빼겠다. 바이브런스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강렬하게 주겠다. 나는 조금 더 세츄레이션을 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토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서 수치를 대조하면서 내 작업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요 방식이 되겠어요. 잘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뭐냐, Alt P키, 얘가 중요한데요. 지금은 기준이 원본의 상태였어요. 자, 원본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 여기 엔터 키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원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리셋 디폴트 값이 똑같아요. 근데 리셋 디폴트 값을 하고 나면 작업본이 없어지거든요. 얘는 스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얘를 원본으로 삼고 싶어요. 얘는 오토로 가지고 작업했던 기준이고요. 오토 플러스 내가 한 작업을 기준으로 잡고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얘보다 조금 더 향상이 됐다 생각이 들고요. 얘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처음에 시작은 오토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 얘네들이 기준이 돼서 한 번 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얘가 지금 얘의 세팅을 이쪽으로 보내주게 돼요. 그게 Alt P키 요 단축이 되겠습니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좌우측을 보면서 나는 조금 더 차가웠으면 좋겠다.
그쵸? 나는 요런 느낌이 더 나은 것 같아. 이제부터는 자기의 의견이 전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이쪽보다 이쪽이 더 잘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조금 더 밝게 가고 싶은데 느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콘트라스트 값을 조금 더 주고요. 파란색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파란색 부분만 잡아줘야겠다. 저기 왔다 갔다 해보면서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자기가 원하는 수치, 마음에 드는 수치에다 이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예. 한 번 더 잡아주고요. 한 번 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자, 요거 오토를 누르고요. 나는 이 부분을 조금 미드톤 부분을 밝게 만들겠다, 하이라이트를 밝게 만들겠다, 대비를 주고 싶다, 뭐 이런 커브의 느낌으로 또 대비를 줄 수 있죠. 자, 좋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뭐 이쪽에 붉은기를 살짝 담을 수도 더 줄 수도 있고요. 그건 자유롭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을 가지고. 자, 더 많이 추가가 되고 있죠. 자, 밑으로 내려서 노이즈를 조금 제거하고 컬러 노이즈도 좀 제거하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블루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에 세츄레이션 값을 내가 좀 떨궈야겠다. 더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편하게 하십시오. 그냥 한 예니까요. 작업의 예니까. 그리고 휴 값에 하늘색을 조금 더 사이안 톤으로 한번 바꿀까요? 요 톤이 더 나은 것 같으네요. 요 톤으로 좀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느낌을 주면 되겠죠. 자, 이때 자신이 없을 때는 이 상태를 다시 스탑을 시키세요. 스탑을 시키고 이쪽으로 보냅니다. 다시. 이해되시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컬러 그레이딩을 미드톤과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를 구분해서 쓰고 싶은데 얘를 다시 이쪽으로 보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이쪽 왼쪽으로 보냅니다. 이제 기준이 이제 여기서는 여기로 향상이 돼서 더 기준이 되지 않아요. 이제 얘가 다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컬러 그레이딩 파트에 왔으니까요. 다시 이쪽 왼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컬러 그레이딩 하면은 얘를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현재 상태가 얘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미드톤을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주겠다. 전체적인 느낌을. 그리고 섀도우는 좀 차갑게, 하이라이트는 따뜻하게 이렇게 줬습니다. 느낌 괜찮죠? 자, 여기가 또 기준이 돼서 다시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보냅니다.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파란색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자, 다시 오케이. 여기를 조금 어둡게 만들고 싶어요. 좋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자, 원본이랑 이때 비교를 할 때는 얘를 눌러주면 되는 거죠. 엔터키 위에 원본이랑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전후가 이제 전을 원본으로 해볼까요? 얘를 지금 만든 얘가 최종본입니다.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요. 자, 보내는 표시 이렇게 돼 있죠. 세팅 삼각형이 세팅입니다. 세팅을 왼쪽으로 보낸다. 보냈고요. 우측을 원본으로 만들어 주고요. 얘네 좌우 화면 스위치 할 수 있죠. 요겁니다. 단축키 P.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원본 상태와 그리고 최종 결과물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하면서 요 눈 아이콘 있죠. 얘네들 껐다 키면은 이 해당된 요 세팅 값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본을 확인해 보면서 내가 빛을 얼마나 썼는지, 좀 과하게 썼다면 여기서 또 수정을 가해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색온도가 내가 너무 푸르게 갔다 싶으면은 조금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수정을 해줘서 최종 결과를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단축키를 꼭 익혀두세요. Q 그리고 P, Alt P, 그리고 요 단축키는 많이 쓰이는 거니까요. 요 단축키가 원본을 보는 단축키입니다. 꼭 확인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좌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작업을 하다가 괜찮다, 얘가 이제 기준이 된다, 기존의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다른 새로운 기준이 되면은 그 기준을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계속 향상된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얘가 기준이 되면 또 이쪽으로 보내서 또 작업을 해서 기준보다 조금 더 좋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작업 방법이 있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 번 보시면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느낌이 좋네요. 자, 그럼 이상으로 카메라로 전후 작업 세팅과 작업 방법의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